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드디어 한국에 왔죠. 국내 스타트업 포함 한 1000명 정도 이야기를 했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님과도 만났다고 합니다. 샘 알트만과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 대화 내용이 흥미로운데 알트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완벽히 갖췄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역량 등 AI가 발전할 수 있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픈 AI도 한국의 스타트업들에 대해 조력할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한 나라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 않냐, 특정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어떤 분야에 집중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알트만 대표는 너희들 무조건 반도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트만 대표가 이제 이렇게 덧붙였는데, AI 시대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데이터량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오픈 AI는 현재 대만 반도체도 많이 사용하지만 대만이 계속 반도체를 공급하더라도 수요를 맞추려면 한국의 반도체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을 여러 나라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반도체 진심이구나. 스타트업도 딥테크 위주로 한다는 게 결국은 반도체, 제 개인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 친구 오픈 AI 투어 2023이 철학적, 정치적 측면에서 챗 GPT의 부작용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러 오는 줄 알았더니 그랬다, 이제 세계적으로 영업 중이다, 이렇게 보이고, 우리나라가 참 신기한 나라죠. 구글 바드 출시 때에도 한국어를 다음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많이 기사화가 되었는데요. 챗 GPT를 견제해서 구글에서 만든 언어 모델인 바드가 영어 외 언어로 일본어와 함께 한국어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어 순위를 찾아봤거든요. 개정 후 2014년 자료긴 한데 13위. 일본어는 그래도 9위고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힌디어, 스페인어, 중국어 다 제쳤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은 기술 채택에 있어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매우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구글 피차이 CEO가 한국 방문한 경험을 소개한 게 웃겼는데, 1999년 서울에서 택시를 탄 적이 있대요. 운전자가 휴대전화 세대를 이용하고 있던 기억이 강렬히 남아있다. 한국은 모바일에 진심인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 저도 배달하시는 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여러 개 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 1999년에 봐서 깜짝 놀랐다. 기업가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표면적으로 놀라운 국가라고 하는 것 같고, 기업 전략적으로 보면은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검색 시장의 강자인 구글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는 전 세계 모든 국가 검색 엔진 점유율 1위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못한 곳은 아직도 한국이다. 옛날부터 뉴스를 봤는데 아직도 못 따라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네이버가 55% 정도, 그리고 구글이 34%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네이버가 정말 많이 떨어진 게 이 정도라고 하니까 아직도 한국에서는 네이버, 이 초록 검색창이고, 여기 하나 더해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과 함께 초거대 LLM, 언어 AI 모델을 자체 개발 중인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그 다음 한국, 이렇게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K한류를 지적했는데 저는 공감을 할 수 없어요. 물론 대단한 성과는 100% 맞는데 기업이 천문학적 투자를 하면서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인가? 이건 아니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저는 마지막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과 시차가 13시간이 나잖아요. 챗 GPT를 사용해봐도 새벽에 하면은 조금 더 느리거나 목통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많은 사용자들이 낮에 사용하는데, 제가 새벽에 사용할 때는 미국의 낮과 시간이 동일해지면서 트래픽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낮일 때 미국이 밤이고 우리가 밤일 때 미국이 낮이니까 GPU 사용을 분산하여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을 채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본어까지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와 함께 한국은
여러분도 살고 있지만 특이한 나라죠. 그런 측면에서 기술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에 유리하다. 한국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고, 샘 알트만 방안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그 외 나머지 이야기는 저는 크게 임팩트 있지는 않았어요. 라이브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AI 창작이 저작권과 수익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루시네이션 어떻게 할 거냐, 비용 절감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다 많이 나온 이야기고, 여기서도 또 기본소득을 이야기했다고 하죠. 샘 알트만은 예전부터 기본소득의 진심이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측면이어서 파고들면 끝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천천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안을 보면서 느낀 게 샘 알트만이 AI 반도체를 계속 말했거든요. 확실히 나라는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와 관련된 TSMC 재밌는 기사 3가지를 가져왔는데, 타이완 국방부장 중국 침공 시 미국의 TSMC 폭격 용납을 못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미국이 중국이 아닌 대만의 TSMC를 폭격을 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이죠.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미국 측이 TSMC를 파괴할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명이 말한 게 아니고요. 이전에는 또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만약 타이완 침공에 성공하면 중국이 세계적 반도체 회사 TSMC의 공장을 확보하기 전에 미국이 이를 파괴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중국의 무력 침공을 저지하고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 또한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의 엔지니어를 미국행 비행기에 태워 탈출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한창 지금도 그렇지만 반도체 때문이죠. 현재 미중 반도체 공급망 패권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인 건데, 그 중에 이제 TSMC가 1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공급망 한참 이슈일 때 바이든 대통령도 왔잖아요. 기술력이 진짜 나라에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고, 제가 조금 쎄한 게 뭐냐면, 워렌 버핏 중대만 전쟁 우려 TSMC 지분 41억 달러 모두 매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애플에 몰빵하시는 분인 거 보면은 이쪽 첨단 산업에 진심이신 분인데 모두 매각을 하더라, 이런 것을 늘 볼 때마다 생각하는 점이, 우리 일반인보다는 정보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그래서 오직 전쟁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워렌 버핏이 모두 매각을 할 정도로 저는 조금 쎄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